남자와 여자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감추고 있는 진짜 본능을 보고 싶으면요, 화류계의 경험을 해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달님은 레드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밤세계에서 여러 여성들을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하고 어림짐작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이나 페미니즘, 레드필 같은 젠더 갈등에 대해서 밝히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은 하지도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을 우파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술자리에서 본인 스스로 우파라고 밝히는 순간 좌파들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반대로 좌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다가 그 술자리는 분명히 좋지 않은 분위기, 굉장히 찝찝한 분위기에서 끝날 거예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성인이 된 사람들의 신념은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쉽게 꺾을 수가 없어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이비 종교 모임에 나가서 당신들이 믿는 종교는 잘못된 종교다, 여러분들은 이단이고 사이비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절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단계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가서, 야,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다단계 존나 병신 같은 거야, 넌 이제 돈도 못 벌고 아마 네 인생은 존망할걸? 이런 말을 한다면, 이 멍청한 새끼야,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 버는 시대야, 아마 이럴 겁니다. 요즘 배달비가 비싼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에 가서 배달비가 많이 비싸다 이러면 순식간에 많은 악플들이 달릴 거예요. 이런 건 무슨 페미니스트 문제나 질문 주신 레드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롤러 토마스의 합리적 남자를 읽어본 사람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블랙필이 돼서 너가 레드필에 대해 뭘 아느냐, 저한테 그런 말을 하겠죠.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삶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다르니까요. 자,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레드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레드필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 하이퍼 가미에 대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이퍼 가미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우월한 사람에게 이끌리는 여성들의 본능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우월함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본인의 식견 안에서 보이는 우월함에 이끌린다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람을 보는 식견이 낮은 여성들은 아직 이성적인 사고보단 하이퍼 가미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막말로 사회적 위치가 별 볼 일 없고 뭣도 아닌 그런 남자들이 부르는 허세, 밀당, 그런 거에 끌려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우월하구나, 이 남자는 뭔가 있는 남자구나 하고 본인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이런 여자들은 부동산이 없어도 프라이브로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남자, 빡치면 수틀리면 언제든 뭐든지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남자, 그런 남자들이 알파남일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허세를 통해서 식견이 낮은 여자를 꼬신 남자, 그런 남성들 역시 마치 본인이 알파남이 된 듯한 우월함에 취해서 골비고 어린 여자들을 따먹고 다니는 그런 자신들의 일상을 자랑하듯이 마치 무용담을 뽐내듯 퍼뜨리고 다니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신 돼지들과 보더너들의 만남이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현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면 하이퍼 가미 본능과 함께 이성적인 사고 또한 발달하고, 이제는 멋있어 보이던 일진 오빠, 문신 돼지들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줄 배타적 호구남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만만한 타겟이 되는 게 알파였던 경험이 없고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공부만 하고 살아왔던 남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둘이 만나 여자가 안정을 찾게 된 후에 그때 찾아옵니다. 호구 베타남을 만나서 안정을 찾게 되면 또다시 내가 그리던 이상형 알파남을 만나서 모험을 하고 싶어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위험하고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하고 싶어지는 게 일부 여성들의 본능이거든요. 자기를 부양해줄 베타남 호구를 옆에 두면서 알파남과 만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리 나쁜 알파 남자를 좋아하고 화끈하고 섹시한 남자를 좋아해도 결혼 상대로는 그런 남자들을 보지 않으니까요. 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성분들은 슬슬 짜증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들의 문제는 어떨까요? 남자는 더 심각합니다. 남자가 어릴 때, 남자가 가볍게 연애할 때는 쉬운 여자, 내가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어해요. 지금도 밤 7시에 강남역 헌팅포차 앞에 가면 그런 남자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참하고 내조 잘할 것 같은 여자를 찾죠. 남자들이 가장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어떤 여자일까요? 오늘 처음 만난 여자예요.
그렇게 예쁜 여자 연예인 와이프를 둔 남자 연예인들이 왜 바람을 피고 왜 어린 여자를 만나겠어요? 당연히 저는 지금 제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결혼도 안 해본 새끼가 뭘 안다고 짓거리냐 이럴 텐데,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추고 있는 진짜 본능을 보고 싶으면요, 화류계의 경험을 해보면 돼요. 남녀의 본능, 이런 건 화류계 바닥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남자 여자의 본능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M생 바닥으로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밑바닥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부양해주는 베타 호구남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알파 호빠남들을 만나고 다니는 유부녀들, 늙고 주름진 아내에게 더 이상의 성욕을 느끼지 못해서 20대 여성들에게 스폰을 제안하는 돈 많은 유부남들, 그리고 그런 유부녀와 유부남들을 전부 베타 호구들로 보는 선수와 아가씨들은 그 베타 호구들이 주는 돈으로 서로 동거하고 알콩달콩 살아가죠. 지저분한 얘기지만 밑바닥에선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런 일들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M생 따라 삼천리 컨텐츠를 찍으면서 업소녀에게 속아서 퐁퐁남이 될 뻔한 한 남성분을 만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남자 여자의 반응이 참 다르죠. 남자들은 대부분 과거를 속이고 접근했던 그 업소녀에게 분노를 느꼈어요. 빚도 갚아주고 월 1,400만원씩 쓰면서 호강시켜줬더니 스폰이 있던 과거를 숨기고 몰래 성매매를 했던 그 여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말 그대로 퐁퐁남이 될 뻔했다. 이런 반응이었고, 여성들은 대부분 그게 무슨 공사냐, 어린 여자 만나서 잘 즐겨놓고 헤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욕하는 게 참 찌질하다, 뭐 얼마나 썼다고 공사니 많이 하고 있냐,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대기업을 퇴사하고 주식과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던 그 남자가 베타남이어서. 화류계 여성들에겐 젊었을 때의 시간이 일반인들보다 한 10배는 더 귀하거든요. 그 귀한 시간 동안 결국 인스타에 올릴 몇 장의 사진, 얼마 안 되는 비청산, 이런 거 말고는 결국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서 그 남자와 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동정심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결국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인이 된 사람들의 신념은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쉽게 꺾을 수가 없다고. 저도 멍청하고 이렇게 댓글로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도 멍청합니다. 우리는 절대 남의 인생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인생의 정답을 알 수 없어요. 만약 정답을 안다고 해도 그 정답을 골랐을 때 따라오는 진실이 불편하다면 그건 나에게 해당되는 정답은 아니죠. 저는 화류계 바닥에서 수많은 베타남들과 알파남들을 봤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하이퍼가미 본능에 대해서도 많이 겪어봤고요. 그런데도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혹은 말하기 싫은 걸 수도 있어요. 적을 만들기 싫으니까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다 다른데 어떤 신념이나 이론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조금 시간 낭비지 않을까요? 제 인생의 정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양이를 데려온 거예요. 막 뭔가 인생이 외롭고 연애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고양이를 키우세요. 정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오늘 아빠 진짜 좋아? 아빠 얼마큼 좋아?